자, 쉽게 얘기하면은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화도가 커요. 네, 이온화도가 크다는 말은 수용액 속에 음, 소형액 속에서 대부분 뭘로 네, 존재하겠니?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이온으로 존재를 해요. 음, 그리고 이온으로 많이 존재하니까 전기 전도도가 어떻겠어? 강전해질입니다. 어, 전도가 크다. 음, 강전해질이야. 음, 그런데 자, 금속과 반응했을 때 있지? 지금 물어본 대로 금속과 반응 시 네, 수소 기체가 H2 기체가 더 활발하게 아, 발생을 해. 기포 발생이라는 게 수소 기체가 그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가 나오잖아. 맞습니다. 그래. 이거란 얘기야. 아, 네.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CaClOH의 가수분해 식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봐봐. 여기 OH 하나가 있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얘는 바로 염기성이 돼. 아, CaClOH는 네, C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거든. 아, 이거 가수분해라고 생각 안 해도 돼.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그, 210페이지에 네, 그 6번에 어, 그 기억번이 중화 반응이 완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중화 반응 완결 이거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화원에서도 배웠잖아. 네, 자, 완전 중화식이 어떻게 됐어? 그 NMV는 NMV다. N-N-V- 이렇게 썼지? 네, 자, 거기 아세트산은 몇 가산이야? 어, 일가산입니다. 일가산이잖아. CH3COH는 이렇게 이온화되잖아. 맞습니다. CH3CO-하고 H 플러스 얘 H 플러스 하나 나오니까 일가산이지. 네, 농도가 얼마짜리래? 0.1몰 농도라고 합니다. 0.1 몰농도짜리. 부피는 얼마래? 50ml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50ml라고 쓰자. 네, 양쪽은 ml로 똑같이 쓸 거니까. 네, 그런데 자, 수산화 나트륨은 몇 가 염기야? 일가 염기입니다. 1가 염기고 몇 몰 농도짜리? 1몰 농도, 0.1몰. 네, 0.1몰입니다. 네. 그래, 그리고 얘 얼마를 넣었어? 50ml를 넣었습니다. 봐봐. 이거 완전 중화식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기 봐봐. 중화 반응이 완결된다, 맞지? 아, 쉽게 얘기하면 중화 반응 아직 다 완결되지 않고 아직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냐, 즉 중화점 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중화 아, 반응이 완결된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야.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필기를 하는 도중에 어. 그 이제 도중에 그 이제 보는 도중에 이제 보기를 그냥 아세트산 이 약산의 짝염기는 그 그 CH3COO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를 준 어, 다음에 음, 그 HCl 염산을 첨가한 거하고 NaOH 어, 그 수산화나트륨 첨가한 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요거 CH3COONA 수용액에다가 염산 첨가.
네, 맞습니다. 이거 첨가했을 때. 자, 이건 산이 들어왔지. 네. 산은 무엇과 반응해? 산은 염기하고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요건 산이니까 이 중에 염기는 뭐가 염기로 작용해? 요 이온이 염기로 작용하잖아. 네, 강염기. 그러니까 네, 요 HCl이 들어오면 CH3COO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네, CH3COOH 이게 산이잖아. 네, 그리고 Cl 마이너스.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네, 그걸로 변화시켰으니까 염산이 들어왔으면은 pH가 뚝 떨어져야지. 네, 근데 그 염산이 이걸로 바뀌고 요 이온은 가수분해 안 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음, 근데 또 봐봐. 네. 염기를 집어넣었다고 해봐. NaOH. 음, 그러면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반응해야 돼? 그러면은 산이 반응해야 됩니다. 요 산이 이번엔 요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게 NaOH하고 반응을 해서 CH3COO NA를 만들면서 물을 만들어. 네,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요 물질이 만들어졌어. 요건 요거에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염기가 들어왔는데도 pH가 확 올라가질 않잖아. 아, 저 근데 여기서 그 선생님이 이제 보기를 주셨을 때 어, CH3COOH의 짝연기 CH3COO 마이너스라고 주셨는데, 그게 요거야. 요게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물에 녹으면은 네, 자, 요거만 따로 써줄게. CH3COONA는 물에 녹잖아. 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이온화가 돼버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요게 있는 거잖아, 요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짝을 만들어준 거지. 음, 어,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220페이지에 220페이지에 네, 자료 1번에 그 3번. 용액에 증류수를 넣어 10배로 희석시킬 때 pH? 네, 자, 그거는 우리가 자 0.1몰 아세트산 수용액 100ml와 0.1몰 정도의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 100ml를 혼합했다 그랬잖아. 네, 자, 그랬을 때 pH 변화를 쓰시오 그랬잖아. 네, 근데 우리 자, 저 식은 요거 봐봐. CH3COOH에다가 CH3COONA 이거는 완충용액이라 그랬지. 네, 완충용액에서의 공통이온 효과 우리 배웠지. 네. 공통이온 효과는 KA는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니? KA는 CH3COOH 분의 네, C, CH3CO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잖아. 네, 그래. 자, 그랬을 때 우리 pH는 이걸로 표현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H 플러스 이온 농도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 Ka 곱하기 CH3COO 마이너스에다가 CH3COOH 이걸로 표현되겠지? 아,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pH라고 하는 거는 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운 거죠? 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온 농도, 이게 pH야. 네,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야 하지 않아? 네, 그러면 KA에 곱하기 CH3CO 마이너스 분의 CH3COOH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지? 네,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KA에다가 자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자 요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CO 마이너스에다가 CH3COOH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놈은 마이너스 로그 KA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면은 로그 요거 분모 분자를 뒤집을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내릴 수 있지.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잘 봐봐. 요놈하고 요놈의 농도는 자, 문제에서 거기 봐봐. 자, 0.1몰에 요거 0.1몰 농도짜리 아세트산이죠. 네. 자, 0.1몰 농도. 얘도 0.1몰 농도짜리죠. 네. 자, 그런데 자, CH3COOH의 알파 값은 얼마야? 값은 거의 0에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CH3COOH가 CH3CO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가 될 때, 자, 요 C 값이 알파가 0.1 몰롱도짜리였잖아. 알파는 거의 0에 해당돼. 네. 그러면 얘 C알파 플러스 C알파 플러스 C알파 이렇게 계산하는 거 배웠지? 네. 그래, 그러면은 얘가 거의 0에 해당되니까 거의 얘는 없어지는 게 0이야. 네. 그러면 반응 후에도 얘는 0.1 몰롱도 그대로 있지. 네. 그 다음에 자 CH3COONA가 네. CH3COO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로 이온화될 때 자 초기 얘는 알파가 100%예요. 1이야 1. 네. 그러면 얘가 0.1 몰롱도짜리였잖아. 네. 반응을 할 때 얘가 0.1 몰롱도가 다 없어져. 아. 그리고 얘가 0.1 몰롱도가 생기고 얘가 0.1 몰롱도가 생겨. 반응 후에 봐봐. 그러면 얘가 0.1 몰롱도, 얘는 0.1 몰롱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네. 이 농도하고 이 농도는 어때? 똑같지 거의. 네. 그러면 요거 봐봐. 요 분모하고 요 분자, 분모 분자가 똑같죠. 네. 로그 1은 얼마지? 로그 1은 10입니다. 아, 로그 1이 왜 10이야? 10분의 1? 0이지 0. 아, 맞다. 그래, 0승이 1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로그. 요 값이 0이 되는 거야. 네. 자,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자, 이 마이너스 로그 KA는 변함이 없잖아. 네. 평형상수니까. 음, 그치?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온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으니까 KA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pH는 변함이 없죠. 아, 그래서 pH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그, 따로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예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 근데 그 뭐야? 니네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야. 네. 완충 다음 중 완충 용액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222페이지에 네, 7번을 모르겠습니다. 7번에 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200ml에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ml를 혼합한 아,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중화점 전이니 후니? 저 근데 이거 보니까, 어, 뭐냐, 그 앞에 220페이지 220페이지 3번하고 똑같이 희석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근데 희석해도 얘는 있지. 똑같아. 그래. 희석하는 건데. 네. 자, 아까 220번에 그 희석하는 거는 완전 중화가 되는 양적 관계였잖아. 네. 근데 7번에서는 아직 중화 반응이 완결되지 않아. 네. 아직 산성이야. 어, 산이 더 NMV나 N-M-V'로 해봐. 네. 자, NMV나 N-M-V'로 할 때, 자, 아세트산 1가산 0.1 몰롱도 200ml. 그러면 이걸 완전 중화시키려면
일가염기 0.1몰 농도 곱하기 200이 돼야 되지. 네, 근데 200이 아니고 100ml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중화점 전이야. 네, 자, 그러면 봐봐. 중화점 전이라는 말은 아직 산성이지. 네, 아직 산성이라는 말은 반응하지 않은 뭐가 남아있다? 어, 그, 아는 산이 남아있다. 네, 그리고 산이 남아있고 중화 반응 일부는 중화 반응했죠. 네, 자, 중화 반응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지. 잘 봐. 아세트산의 일부가 남아있죠. 네,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진 요게 있죠. 네, 그래, 그럼 무슨 용액이야? 산성. 완충 용액이잖아. 아, 네, 완충형이. 그래, 완충 용액이야. 그리고 이놈하고 이놈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 완충 용액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기억에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됐잖아. 네, 그리고 소량의 HCl 염산을 넣었다고 pH가 크게 낮아지나? 아닙니다. 아니잖아. 완충 용액이니까. 네, 그 다음에 증류수를 넣어서 10배로 묽히면 pH가 1 증가하니? 음, 완충용액이잖아. 아까 묽혔잖아. 묽혔는데 변함이 없었잖아. 네, 그래, 완충용액은 10배로 묽혀도 pH는 거의 변함이 없어.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어, 이온화 상수 224페이지에 어, 5번에 보면은 그 이온화 상수가 두 개의 화학 방식이 있는데 이온화 상수가 둘 다 있습니다. 하나는 KA1이고 하나는 KA2잖아. 네. 근데 여기서 HSO4-는 KA1에서는 약염기로 되는데 어, 그 밑에서는 이 이온화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야. 위에서 첫 번째에서 왜 HSO4- 그게 염기인데, 그래, 그래. 그게 약염기 왜? 예, 약염기인데 이게 밑에서는 이제 답줄 보니까 산으로 나오던데 그래, 그게 산으로 H를 내놨으니까. 이제 어, 반응별로 봐야 돼. 위에서는 H 플러스를 내놓고 만들어졌으니까 염기라고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걔가 H 플러스 하나를 또 내놨잖아. 네. 그러니까 선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이온화 상수가 봐봐,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위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밑에서는 산으로 작용했잖아. 양쪽 소모 그래, 물질입니다. 그게 양쪽성 물질이에요. 아, 저는 이제 위에서 염기니까 밑에서도 염기가 되지 않나 싶어. 아니야, 그 반응식으로 평가해야지.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225페이지에 9번 모르겠습니다. 구간에 두 가지 물질의 이온화 반응과 이온화 상수값이에요. 이온화. 자, 첫 번째 거에 이온화 상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두 번째 거에 이온화 상수는 염기의 이온화 상수죠? 네. 10의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음, 자, 염기의 이온화 상수와 산의 이온화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어, KW? 네, 그게 KW가 돼요. 아, 그러니까 KW는 KA와 KB를 곱한 값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KW는 25도에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의 KA를 알면 하나의 KB는 또 구해지지.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CH3COH가
자, 여기에서는 물과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봐봐. CH3COO 마이너스 H3O 플러스 이렇게 될 때 네. KA는 어떻게 표현하니? K는 CH3COO H가 CH3 CH3COO 마이너스하고 H3O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요게 얼마로 표현됐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왔니? 1.8입니다. 1.8 네. 1.8 이렇게 나왔지. 네. 그러면 이제 잘 봐봐. CH3COO 마이너스는 H2O하고 반응하면 CH3COO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 네. 염기로 작용한 거야 이럴 때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KB지. 네. KB는 어떻게 돼? CH3CO 마이너스 분의 H2는 액체니까 순수한 용매는 사용하지 않지. 네. COOH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아. 어 네. 그러면 KA하고 KB를 곱할 거야. KA 곱하기 KB를 해봐. 그러면 KA는 뭐죠? CH3COOH 분의 CH3CO 마이너스 H3O 플러스 곱하기 KB는 CH3CO 마이너스 그 C 다음에 CH3COH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아? 네.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지. 네. 그러면 결국은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으로 표현되잖아. 이게 아. KW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KA 값이 이렇게 주어졌잖아.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KB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 KB는 1.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아.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1.8이 있으면 그냥 하나는 1.8분의 1. 만약에 여기가 3이 있으면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돼. 네. 그리고 그 밑에는 KB가 주어져 있지. 네. 그 KB가 얼마로 주어졌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아니니? 네. 그러면 KA는 얼마야? K는 4분의 1 곱하기 10의 뭐냐 마이너스 10. 10이 네. 그러면 봐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KA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뭐냐 아세트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 얘가 얘보다 더 강한 산으로 작용한다. 어. 그리고 또 KB를 서로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지도 알 수 있지. 네.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강한 염기라는 걸 알 수 있다. 야. 이거는 이거 뭐냐 아까 개념에서 안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아니야. KA 값이나 KB가 클수록 강산 강염기라 그랬던 거지. 아, 그, 그 KW에 관해서는 이게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 요거만 이제 응용이 된 거네, 거기에서는. 네. 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제가 이거 어디 문장에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정반응에서 Ka 값은 화학 반응식에서 더하기는 Ka 곱으로 나타나. 그거 선생님이 평형상수에서 얘기해 준 거야. 어,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우리 H2SO4 가지고 해볼 테니까 봐봐. 네, 자, H2SO4가 H 플러스 HSO4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걸 KA1이라고 해보자. KA1은 어떻게 돼? H2SO4 분의 네, H 플러스 H 플러스하고 H SO4, HSO4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근데 HSO4 마이너스는 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해봐. 네, 그러면 이건 KA2죠. 네. 이거는 S HSO4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H 플러스하고 SO4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자, 요 두 반응을 더할 거야. 어,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 H2SO4가 E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 네, 이걸 KA라고 해봐. KA는 어떻게 돼? H2SO4 H H 플러스 플러스의 제곱 그리고 SO4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자, 이놈은 자 KA1 곱하기 KA2가 돼. 자, KA1 여기다 대입해봐. H2SO4 H 플러스 HSO4 마이너스 곱하기 KA2 요걸 대입해봐. 어, HSO4 마이너스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 KA1 곱하기 KA2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요걸 곱하면 요 식이 아, 나오잖아. 아, 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의 더하기는 화학 반응식의 요놈 반응에 네, 더하기에서 이 반응이 나왔지. 네, 아, 그렇게 해서 더한 반응에서의 KA는 각각의 KA의 곱으로 나타난다. 아, 아, 이게 화학 평형에서 나온 말인가요? 화학평형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야. 아, 화학평형에서 네, 화학평형에서는 두 반응의 합은 평형상수 곱으로 표현되고 두 반응의 차 빼기는 나누기로 표현된다 그랬던 거야. 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반응 속도 문제를 푸는데 어, 대부분의 문제가 평균 반응 속도, 순간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우지 못해가지고 순간 반응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 기울기. 어, 평균 반응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농도 변화야. 우리 그,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농도 변화로 나타내죠. 네, 그래. 그랬을 때, 자, 평균 반응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농도 변화. 근데 순간 반응 속도는 그 시간에서의 반응 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 자, 봐봐. 이게 시간이고, 네, 이게 농도라고 해봐. 네, 생성물은 이렇게 증가하죠. 네.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시간에서의 반응 속도는 이 시간의 접선의 기울기. 그, 저, 자, 여기에서의 반응 속도는 이 접선의 기울기. 저번 시간에 이걸 아예 안 배웠어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반응 속도 느려짐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 뭐냐 속도가 감소한다고는 말씀해 그래, 주셨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짐. 이게 왜?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라고 했잖아. 어, 그리고 반응물은 또 이렇게 될 경우도 역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음, 네,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래요. 그, 또 얘기해. 괜찮아. 네, 좀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제대로 한 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 몇 번?
몇 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어, 이 평균 반응 속도와 순간 반응 속도하고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접선의 자, 여기 기준이라는 봐봐. 걸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프에서 있지? 농도가 이렇게 변했다고 해봐. 네, 그러면 처음부터 요 시간까지의 반응 속도는, 네, 자, 이게 시간이죠? 네, 농도는 이게 농도 변화죠? 네. 그러면,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어, 이 직선의 길이가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평균 반응 속도. 근데, 자, 순간 속도는 요 시간에서 반응 네, 속도는 여기 점 있지, 요 점. 네,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이 음,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야. 그리고 요 시간에서의 반응 속도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때? 네, 뭐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감소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뭐 이거에 푸는 식 같은 풀어야 될 식이 필요한 것 같던데. 자, 반응 속도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배우지 않았어? 자, 델타 T분의 농도 변화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였잖아. 네, 이게 바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 V는 이렇게 구해졌는데, V는 또 반응물 농도 곱해 지수로 올리고, 여기에 K 이렇게 쓰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배운 거잖아. 그 순간 반응 속도는 어떻게 값을 구하는지. 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어? 자, 그 문제들 보면은 239쪽에 한번 봐봐. 239쪽에 거기 얘 대표 자료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자, 1번 문제 봐봐. 거기에 보면은 반응한 10초 단위의 구간 중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 뭐 이렇게 나오지. 네, 그다음 두 번째 봐봐. 10초에서 20초 구간의 반응 속도 이게 바로 평균 속도란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도 봐봐 또 반응 속도 그래프에서 50초에서 150초까지 평균 반응 속도 이렇게 나왔지.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A점하고 B점을 지나는 직선 나와버리지. 그 위에. 네, 그거에 기울기가 바로 평균 반응 속도야. 네, 그리고 이번에 봐봐. 0에서 50초 구간의 NO2 농도 감소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네. 그래 그거는 봐봐. 0에서 50초 동안에 자 NO의 농도는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니? 0에서 0.0160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0.0160으로 증가했지. 네, 근데 그 반응식을 봐봐.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NO2 기체가 자, CO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네, NO 기체하고 CO2 기체가 됐다. 이 반응이죠. 네, 배수가 모두 똑같니? 네, 그러면 얘 감소 속도, NO2 감소 속도는 CO 감소 속도하고 똑같고 이놈은 NO 증가 속도하고 같고 CO2 증가 속도하고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자, 만약에 요게 개수가 A, B, C, D가 있으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 그랬어?
A분의 1, 여기는 B분의 1, 여기는 C분의 1, 여기는 D분의 1을 곱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네, 근데 개수가 모두 1이니까 똑같잖아. 네, 근데 그 문제에서 한번 봐봐. 문제에서. 자, 그 문제에서는 어떤 농도만 주어져 있죠? NO 증가 농도만 주어져 있지. 네, 0에서 50초 동안에 0에서 네, 50초 동안에는 0에서부터 0.0160만큼 증가했지. 네, 그럼 봐봐. 얘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는 자 그만큼 감소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0.0160 증가했고요. 음, 얘는 0.0160 감소했어요. 이런 뜻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 감소 속도하고 얘 증가 속도는 똑같은 거지. 음, 맞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봐봐. 0에서 50초 동안에 NO2의 농도 감소량은 얼마냐 그랬잖아. 이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냥 똑같은 거야. 음, 배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 네, 그러면은 241페이지에 241페이지에 8번에 디귿번이 어. 이 반응 속도 구하는 거. 자, 이 반응 속도 해석하는 거 선생님이 이거 봐봐. N2 기체가 3H2 기체하고 반응을 하면 이 NH3 기체를 만들 때 반응 속도 V는 마이너스 자 델타 T분의 델타 N2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H2는 2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NH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준 거 기억나? 네, 요게 NH3 이거야. 근데 결국은 이게 N2의 감소 속도거든. 음, 요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니까 의미 없다 그랬지? 네, 요거의 감소 속도는 요게 수소의 H2 감소 속도야. 네, 그거의 몇 분의 1배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3분의 1을 곱한 거하고 같다는 뜻이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요거의 감소 속도는 요거는 NH3 증가 속도거든. 네, 증가 속도의 2분의 1하고 같아요. 라는 뜻이라니까. 네,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봐봐. 그 문제에서 지금 반응 속도는 거봐. 마이너스 델타 T에 자 델타 H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H2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니? 이게 H2 감소 속도지. 네, 그거에 감소 속도에 2가 붙었지. 네, 그거에 2배를 곱한 값은 이런 거지. 어, 2가 곱해져 있잖아. 네, 2배를 곱한 값은 자 여기 봐. 자 델타 T에 자 델타 NH 이걸 위에다 쓰자. 델타 T분의 델타 NH3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요 뜻은 뭐냐면 NH3 증가 속도예요. 네. 증가 속도에 앞에 몇이 붙었어? 3이 붙었습니다. 3이 붙었어. 이거의 3배는 서로 같아요 라는 뜻이잖아. 네, 그럼 봐봐. 요 감소 속도의 3분의 1배 한 거를 요 증가 속도의 2분의 1배하고 같다 그랬지. 네. 양쪽에 몇을 곱했어? 3하고 6을, 2를 6을 곱했습니다. 곱했잖아. 6. 아, 양변에 6 곱하면 얘 2 나오고 얘는 3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식. 그러면 왜 6을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3으로 만들고 이걸 2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분모를 없애버렸잖아. 네, 3분의 1과 2분의 1을 없앴잖아요. 네,
그걸 없애려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지. 아, 그렇지. 네. 그래서 6을 곱하니까 3분의 1 없어지고 2가 나왔고, 음, 2분의 1 없어지고 3이 나왔잖아. 네. 그래서 6을 곱한 건데. 그렇군. 그러면은 여기서 N2는 반응 속도 보기 안 나왔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지요. N2도 여기에는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게 N2의 감소 속도구나.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저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것뿐이야. 네. 속도 변화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데 네. 반응물은 나중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는 없거든. 네.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걸 절대값으로 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디귿 보기본에서 N2가 안 나와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두 가지의 관계만 아는 거지. 아, 만약에 여기에다가 N2를 넣고 싶으면 몇을 해야 돼? N2는 그럼 6이 됩니다. 그렇지, 6을 곱해야 되는 거지. 델타 네. T분의 마이너스, 자, 델타 N2 해놓고 여기에 6 이렇게 써야 이게 다 똑같아지는 거야.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거 하나만 배우고, 네. 그다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만 배우면은 반응 속도도 끝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배워보자.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응식의 개수는 지수로 보내라 A가 B하고 반응을 해서 C기체가 되고 D기체가 되는 반응에서 우리는 무조건 A의 A승, B의 B승 이렇게 곱하라 그랬죠. 네.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화 반응에서 이렇게 써줬어요. 단일화 반응. 모든 단일화 반응. 단일화 반응이란 뜻은 뭐냐면 한 번에 일어나는 반응이야. 네. 이런 거를 단일화 반응이라고 하거든. 음.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반응 메커니즘은 있지 이런 네. 뜻이에요. 반응이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 아, 반응 경로를 노래. 일련의 반응 경로를 우리는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반응 메커니즘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게 있어. 결정단. 속도 결정 단계. 자, 이게 뭐냐면 가장 느린 반응이 네.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계는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은 단계야. 가장 높은 단계, 이거를 우리는 반응 속도의 결정 단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우리 운동장을, 자, 체육회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자, 체육대회 마지막 끝이 1000팀이 있고 100팀이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개주를 하는 거야. 개주. 네. 뛰어달리기. 알겠지? 네. 뛰어달리기 하는데 1000팀에 ABC가 있다고 보자. 근데 A는 진짜 달리기를 못해. 뭐 100m에 한 50초 달린다고 해봐. 음. B와 C는
100m에 뭐 10초도 달리고 하나는 11초도 달려. 네. 근데 자 100팀이 있어. 백팀. 100팀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해볼까? 가나다가 있다. 근데 얘는 100m에 15초, 얘는 17초, 얘는 18초 걸린다고 해봐. 네. 자, 근데 무조건 달리면은 무조건 누가 이기니? 백팀이 이깁니다. 무조건 100팀이 이겨. 그치? 네. 왜? 누구 때문에? 그 청팀의 A 때문에. 그래, A 때문에. A 때문에 무조건 지는 거야. A 때문에 무조건 져. 네. A가 자 어디에 있든 져. 어, 왜 A가 어디에 있든 지냐면 처음 달린다고 해봐. 네. 한 바퀴 도는데 얘네는 자, 세 명이 다 도는데 50초 걸리지. 네. 그러면 얘는 A 혼자 도는데 50초 걸려. 그럼 B, C는 아직 돌지도 못했잖아. 네. 근데 만약에 A가 가운데 달린다고 해봐. B가 제일 먼저 달렸다고 해봐. 네. B가 제일 먼저 달려서 얘네들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들어오겠지. 네. 그 다음에 B가 달린다고 해봐. 결국 B 때문에 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맨 마지막에 달린다고 해봐. 네. 그래도 지잖아. 맞습니다. 결국은 A 때문에 승부는 결정나게 되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반응 속도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라고. 음,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린 반응이 전체 반응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자, 그 예를 선생님이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4HB가 HB. O2하고 반응을 해서 자, EH2O가 되고 그 다음에 HBr이다. 이 BR2 기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한번 해보자. 네. 자, 이 반응을 만약에 이거를 만약 이거 봐봐. 만약 이 반응이 단일화 반응이라면 음, 반응이라면 아니,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K에 HBR. HBr의 4승에 네. O. O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근데 저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 반응을 살펴봤더니 자, 잘 봐. 자, 제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 HBr이 O2하고 반응을 해서 HOOBr이 먼저 만들어져. 이게 1단계고 이게 느림이야. 그리고 2단계는 HOOBr이 HBr하고 반응을 해서 이 HOBr이 만들어져. 이거는 더 빠르게. 그 다음에 3단계는 자, 이 HOBr이 이 HBr하고 반응을 해서 이 H2O가 되고 그 다음에 이 BR2가 됐어. 이거는 매우 빠르네요. 자, 이렇게 했다고 보자. 네. 자, 저 반응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요.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네. 보니까 반응물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지. 네. 생성물에도 없잖아. 네. 그런 이런 거를 중간 생성물이라고 하거든. 음, 그러니까 반응이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로 일어나다 보니까 막 중간에 없는 물질들도 막 생겼어요. 이런 뜻이거든. 네. 이럴 경우에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 V는 저 세 반응 중에 가장 느린 반응이 누구야? 1단계입니다. 그러면 1단계가 전체 반응을 좌우한다는 뜻이야. 음, 그러면 1단계를 보고 반응 속도를 세우면 돼. 어떻게? 자, 무조건 K는 써야죠. 반응 속도 산수.
네. 그리고 반응물은 누가 있어? HBr 그 다음에 O2.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반응 속도더라 이런 얘기. 아, 네. 그래,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요. 이게 맞은 거예요. 라는 뜻이야. 아, 그러면 이 반응을 있지, 에너지 그래프로 그려볼 테니까 봐. 에너지야. 자, 자, 1단계, 요게 1단계. 1단계 활성화 에너지. 2단계는 빠름이지. 네. 이게 2단계. 2단계는 요게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3단계는 매우 빠름이지. 네. 이게 3단계.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작죠. 네. 그래서 제일 넘기 쉬운 게 3단계가 제일 넘어가기 쉽다. 근데 아, 1단계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높으니까 넘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단계가 1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로 보면. 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반응 메커니즘도 끝났고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만 배우면은 반응 속도가 끝나. 네.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자, 첫 번째가 있지 뭐냐면 반응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변하거든. 네. 근데 반응물의 종류와 형태 때문에 반응 속도가 변하는 거는 무엇이 변하는 거냐면 원자재 배열 시간에 영향을 준다야. 자, 선생님이 저 번호 옆에다가 써준 글 있지? 원자 재배열 시간에 영향을 준다 또는 옆에다가 뭐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쓸 거거든? 네. 그게 혼동이 되면 안 돼. 막 크로스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따가 선생님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네. 자, 그랬을 때, 자, 일반적으로 반응물 종류가 적고 형태가 단순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온 간의 반응이 분자 간의 반응보다는 더 빠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네. A, B, C, D가 결합해서 A, B, C, D를 만드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바로 C가 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자 저 두 반응 중에 누가 훨씬 반응이 빠르다? A 플러스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게 훨씬 빠르다. 이건 느리고 자 이게 빠르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봐봐. A, B, C, D가 만들어질 때 자, A하고 B가 먼저 부딪혀야지. 네. 부딪혀서 A하고 B가 부딪혀서 붙었다고 해봐. 근데 C가 여기 때리면 반응이 일어나니?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 여길 때려야 되잖아, C가. 네. 그래야 A, B, C 이렇게 배열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여기를 때려도 안 일어나고 여기를 때려도 안 일어나고 B는 반드시 여기 때려야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근데 A하고 B가 반응해서 A, B를 만들 때 봐봐. A, B. A가 이렇게 부딪히나 또는 이쪽에서 부딪히나 이쪽에서 부딪히나 어느 쪽에서 부딪혀도 A, B가 다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수가 훨씬 더 많아지지? 네. 이런 거를 우리는
그래서 반응물의 종류가 적고 형태가 단순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 다음에 또 얘는 자 포도당을 이거 상태는 모두 뺐어요. 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됐어. 음, 자, 두 번째 거는 질산은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넣었더니 HCl 앙금이 되고 NaNO3가 만들어졌어. 이 두 반응 중에는 얘는 느린데 얘는 매우 빨라요. 왜 그런지 알겠어? 자, 선생님이 이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한 번에 50명이 자리에 쫙 앉아 있어요. 50명이. 네. 자, 50명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명씩 앉아 있는데 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여기서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쭉 있는데 야, 니네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어 이 새끼야? 야, 너 둘 자리 바꿔. 그랬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그냥 두 명만 딱 자리 바꾸면 되지. 네. 그럼 되게 빠르잖아. 자리 바꿔지는 게. 네. 그래, 그게 이런 경우야. 이거 봐봐. AG하고 NaCl이 있는데 거기에 AG 자리에 누가 들어가 버렸니? NA가 들어갔고. 그치? 네. 네. 그 두 개 자리만 바뀌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 아, 근데 그 위에 포도당 연소 반응은 잘 봐. 포도당의 실제 구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도당의 구조거든. 탄소 6개, HR 2개, O 6개가 있어. 네. 근데 O2는 O하고 O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6개가 있어. O하고 O, O하고 O, O하고 O, O하고 O, O하고 O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CO2 6개를 만들었어. 자, CO2 6개를 만들고 둘, 넷, 다섯, 여섯. 그리고 H2O, H2O도 6개를 만들어. 자, HOH가 6개를 만들려면 생각을 해봐. 요거 다 끊어져야지. 네. 자, 끊어지면서 요것도 다 끊어지지. 네. 이거 다 끊어져서 C가 가운데로 하나씩 들어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OH하고 H는 또 다시 결합해야지.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이런 거야. 야, 니네 너무 시끄러운데 너하고 너 자리 바꿔 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새끼들 봐라. 야, 니네 다 자리 바꿔. 이러면 어떠니? 힘듭니다. 오래 굉장히 걸립니다. 어렵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네. 그래, 여기 있는 거 봐봐. 이렇게 배열해 있던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려면 재배열해야 되잖아. 네. 원자의 배열 시간이 오래 걸려. 아,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느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도. 음, 자, 농도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충돌수에 영향을 줘요. 음, 자, 충돌수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A, B 기체를 만든다라고 해보자. 네. 자, A 하나에 B 하나를 주면 A, B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둘끼리 충돌해야지. 네. 영어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네. 이 둘끼리 충돌하는 것보다 자, A를 하나 더 넣어줬어.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충돌은 저거 말고도 이렇게 충돌해도 A, B가 되지 않아? 맞습니다. 경우 수는 두 배가 되지.
네. 그럼 아까보다 반응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지. 아, 네. 2배 빨라질 거 아니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2배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B를 하나 더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충돌해도 AB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충돌해도 AB가 될 수 있지 않니? 맞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A의 개수가 많아진다. A의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와 똑같잖아. 아, 네. 그러니까 농도를 변화시킨다. 농도가 증가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입자와 입자 간에 충돌할 수 있는 충돌수에 영향을 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있지 유효 충돌이라는 게 있어. 자,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충돌 중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충돌한다고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충돌 중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을 우리는 유효 충돌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거 가지고 해줄 테니까 봐봐. H2 기체와 I2 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 HI를 만든다라고 해보자. 네. 근데 H와 H가 이렇게 돼 있는 놈이 I와 I가 이렇게 돼 있는 놈하고 충돌할 때 이렇게 충돌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충돌이야. 그리고 음,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H와 H가 이렇게 서 있고 I와 I가 이렇게 돼 있다가 얘는 이렇게 충돌하고 얘는 이거와 충돌하면서 충돌하는 순간 가운데가 딱 나눠져. 어, 그러면 HI 두 개가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유효 충돌이라고. 이럴 때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이런 거야. 강한 산성비가 내렸더니 자 철로 만든 다리가 부식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은 전부 농도 때문인 거지. 네. 강한 산성비, 산의 농도가 커서 반응이 더 빨라졌어요. 이런 뜻인 거야. 음, 알겠지? 그러면 유효 충돌을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충돌수를 변화시킨 거야. 그 유효 충돌수도 더 많아지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돌수가 증가하면 유효 충돌수도 증가할 거야. 음, 네. 그래서 농도를 변화시키는 거는 충돌수의 변화를 주는 거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온도. 음, 온도는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면 이거에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줘요. 자, 근데 그러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되도록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되도록.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이 되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설 수 있지. 네. 그거 이상이 안 되면 못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을 안 일어나 반응이. 그러니까 온도를 변화시켜주면은 입자들이 에너지가 증가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설 수 있는 입자들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이제, 자, 보통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식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3 kT 이거 어디서 본 식이죠? 네. 이거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배웠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온도를 높이면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음, 그치? 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입자수.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에너지구나. 에너지. 자, 요게 에너지 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게 T1일 때 입자수, 이게 T2일 때 입자들의 분포야. 네, 자, 그러면 봐봐. T1하고 T2 중에 자, 에너지를 얘는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지. 네, 근데 T2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이 더 많이 존재하지. 네, 그러면 T2일 때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 그치? 네, 그 얘기는 온도는 T1보다 T2가 더 높다 이런 뜻이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반응 속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0도씨 증가할 때 자, 10도 정도 증가할 때마다 있지? 네, 반응 속도는 2배 내지 3배 빨라진대요. 음, 이런 말을 하거든. 네, 그러면 10도 증가할 때 반응 속도가 2배 내지 3배 빨라진다는 뜻의 의미와 의미하지 않는 게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자, 저 뜻이 의미는 뭐냐? 의미하지 않는 건 뭐냐? 자, 이런 얘기야. 자,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배 내지 3배 증가하는 거는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2배 내지 3배 빨라졌다 그래서 네,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2배 내지 3배 증가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들의 평균 속력이 음, 2배 내지 3배 증가한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음, 그러면 10도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2배 내지 3배 증가하는 건 뭐냐면 자,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2배 내지 3배 증가한 거야 이런 거지.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2배 내지 3배 증가한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가 2배 내지 3배 빨라졌어 이런 뜻이에요. 네, 다음 네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를 넘을 수 있는 입자 수가 2배 내지 3배 증가한 거예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으로 한번 봐봐. 네, 요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보자, 요게. 그러면 T1에서는 어떤 것만 반응할 수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이 빗금친 것만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근데 T2로 올리잖아.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변하면서 알갱이들이 얘네들이 다 반응할 수 있는 입자들이 돼. 아,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가 훨씬 많아진 거지. 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반응 속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네, 자, 여름에 음식이 훨씬 더 빨리 상하지. 네, 왜? 겨울보다 여름에 온도가 더 높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겨울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음, 그래서 자, 음식이 여름에는 빨리 식거나 빨리 변하고 곰팡이도 빨리 생기고 그러잖아. 네, 그래, 그 이유야. 그리고 여름에 음식을 어디에 저장해? 여름이 아니고 모든 사철 음식을 냉장고에 죄송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세균이 있어도 세균이 온도가 낮아서 번식을 못해 잘. 네, 그래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여름에는 하수구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나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온도 때문이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촉매가 있어요. 촉매. 음, 자 촉매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에, 맞아요.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줘요. 네, 자 그래서 네 가지 선생님이 옆에다 다 써줬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말은 잘 봐. 이런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 자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 빨라진다 그랬죠? 네, 입자들의 자 평균 속력도 증가하죠? 네, 자 평균 속력이 증가하고 입자들의 충돌수도 커지죠? 네, 충돌수가 커지므로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맞을까 틀릴까? 운동 이제가 이 평균 말이 맞을까 틀릴까? 충돌수가 커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맞습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알아? 자, 어, 선생님은 온도를 충돌수에 연결을 시켰지. 네,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농도라 그랬잖아. 네, 농도입니다. 그러면은 온도는 충돌수에 영향을 거의 못 준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교차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틀린단 말이야. 음, 온도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충돌수에 영향을 안 줘.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네 번째 이제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자, 촉매는 두 가지가 있어. 정촉매라는 게 있고 네,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속도를 빠르게 해요. 자,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불러.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든 역반응 속도든 다 빨라져. 네, 그런데 부촉매는 EA를 높여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네, 속도를 느리게 해줘요. 음, 이런 촉매야. 근데 정촉매도 부촉매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유기촉매라는 게 있어. 네, 유기촉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효소 있지, 효소. 네, 우리 몸 안에 소화효소 뭐 이런 것들. 자, 얘네는 온도의 특이성이 있어요. 되겠어. 자, 온도가 어느 온도일 때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가 있어. 근데 무기촉매는 자, MnO2 이런 것들. 얘네는 온도 특이성이 없어. 방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된 게 있어. 자, 여기가 약 37도 부근이야. 네, 우리 체온이 약 37도지요. 네, 이런 거를 유기촉매라고 불러. 음, 근데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계속 반응 속도가 증가해. 이런 걸 네, 무기촉매라고 불러요. 알겠니? 아, 네, 자, 그런데 또 촉매에서 자, 봐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의 그래프인데 네, 봐봐. 요게 촉매가 없을 때라고 해봐. 촉매 없을 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네, 근데 자, 정촉매를 사용하잖아. 이게 정촉매 사용할 때. 음, 그러면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낮아졌지. 네, 그러면 더 빨라져. 근데 이건 부촉매.
부촉매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훨씬 높아졌잖아. 네, 그러면 반응 속도는 훨씬 느려지겠지. 맞습니다. 그래. 근데 저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아까 우리가 이걸 입자수의 분포로 그려볼 텐데 이게 에너지고. 자, 그랬을 때 있지. 이게 T1일 때 입자의 에너지의 분포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요.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촉매가 없을 때. 촉매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놈들만 반응할 수 있지. 네, 이게 그 얘야. 그런데 정촉매를 사용하잖아.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낮아져. 이게 정촉매. 음, 그러면 정촉매에서는 이것들이 다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반응할 수 있는 알갱이가 많아지면 속도는 증가하잖아. 네, 근데 부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 이게 부촉매. 그러면 얘는 얘네들만 반응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알갱이 자체가 적어지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넘을 수 있는 알갱이들. 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음, 이해됐니?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래. 요게 우리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였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그, 농도 대신 압력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농도 대신 기체인 경우는 압력을 쓰. 음, 왜냐하면 기체는 충돌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 좋은 질문이지. 자, 수용액의 경우 또는 용액의 경우는 농도를 사용하지만 네,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바로 충돌수에 영향을 줘. 근데 고체의 경우는 또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고체, 자, 이게 자, 책마다 조금 다른데 자, 네, 5번째 설명해 줄 테니까 봐. 고체의 경우는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어, 충돌수에 이것도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데 자, 고체인 경우에 따지는 거야. 고체인 경우. 고체인 경우는 충돌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바로 표면적으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 네, 잘게 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죠? 네, 그러면 잘게 씹을수록 표면적이 더 커지잖아. 그 맞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루약이 음, 알갱이 약보다 효과가 빨라요. 아, 그 다음에 장작보다 성냥에 불 붙이기가 쉽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선생님, 뭐 성냥이 장작보다 표면적이 더 큰 거예요? 그 하나씩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장작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성냥을 수를 한번 생각해봐. 맞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성냥의 표면적이 커지잖아. 네, 그러면 쉽게 불을 붙이고 끌 수도 있지. 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밀가루 공장이나 또는 석탄 공장 있지? 네, 석탄 공장에서 폭발 사고 일어나는 거 혹시 알아? 네, 자, 밀가루가 있지? 공기 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엄청난 표면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있지? 우리 실험에도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런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판 있지? 네, 이런 판 속에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이만큼을 그냥 고체를 놓고 불을 붙여. 그러면 붙을까? 안 묻습니다. 안 붙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선풍기를 풀어서 선풍기로 이걸 막 날려. 그러면 전체가 어때? 밀가루 쭉 뿌옇게 흐려지지. 네, 여기에다가 우리 불씨 있잖아. 우리 라이터 같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빠지직 해가지고 불꽃 튀는 거 있지. 네, 그런 걸 여기다 불꽃을 딱 넣어주잖아. 그럼 어떤지 알아? 퍼져요. 음, 폭발해 버린다고. 아크릴판이 다 튕겨져 나갈 정도로. 네, 이게 뭐냐면 밀가루나 석탄 가루들은 공기 중에서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커지는 거야. 반응 속도가 그래서 빨라. 표면적 때문이야. 그 네, 다음에 자, 큰 얼음, 두꺼운 얼음보다 얼음을 잘게 쪼갤수록 빨리 녹죠? 네. 그게 왜 그래? 자, 쪼개면 쪼갤수록 표면적이 늘어나잖아. 공기와 접촉 면적이 그래, 많아지죠. 공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빨리 녹는 거야. 이게 다 이 표면적하고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 이것도 역시 충돌수에 연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적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응 속도 끝. 근데 그 반감기 어.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자, 요 반감기는 니네 그 뭐야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텐데 네, 1차 반응하고 2차 반응 이거는 반응 차수에 따라서도 반감기가 달라지거든. 음, 근데 반감기라는 뜻만 알아두면 되겠지. 네, 반감기는 어떤 물질의 처음 농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거를 반감기라고 불러요. 근데 니네 시험에서는 이 반감기에 대한 문제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반감기가 1차 반응에서의 반감기, 2차 반응에서 반감기 이거는 수학적 지식이 또 들어가. 미적분을 해야 그 식이 나와. 음.